저는 분당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라오병원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호강 원장입니다. 로봇 수술을 선택하시게 되면 수술 전 검사에 환자분의 무릎뼈를 조금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한 3D CT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3D CT 검사를 베이스로 환자분이 사용할 인공관절을 매칭시키는 플래닝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 후에 대략 1시간 정도의 수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는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요. 보통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르지만 저희 서울라오병원에서는 수술과 재활을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대략 2주 정도 입원하셔서 입원 기간에 70 내지 80%를 재활하는 데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은 실제로 여러 가지 관절 수술을 경험한 분들한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의 골절이라든지 또 다른 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기존의 뇌고정 장치라든지 기존의 인공관절이 체내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경우에 기존의 방법으로 수술하기에 한계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로봇 장비를 이용하면은 그런 장비의 간섭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은 여러 가지 문헌도 그렇고 저희 자체 90내 비교 예비 연구에서도 저희가 확인된 부분인데, 초기 6개월 정도 회복이 조금 더 장점이 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 역사는 생각보다 좀 긴 편입니다. 이제 1세대, 2세대, 현재 국내에 사용되고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로봇을 흔히 3세대 로봇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3세대, 현재 사용되고 있는 3세대 로봇은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상당히 많이 진일보했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로봇은 완전 능동형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반능동형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완전 능동형 타입이고요. 완전 능동형 타입은 절삭의 과정을 로봇이 100% 다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반능동형 타입은 실제로 로봇 팔에 절삭기가 달려 있고 절삭기에 핸들이 달려 있고 그 핸들을 의사가 손으로 잡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두 가지 타입에 대한 충분히 내부적인 검토를 했었고, 실제로 저희가 로봇이라는 이제 장비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좀 더 살리는 측면에서는 능동형 타입이 훨씬 더 장점이 많겠다고 판단을 했고, 또 능동형 타입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의 의사들의 평가를 제외한 환자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한쪽은 전통적인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고 반대편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17명의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주관적인 만족도에서 통증은 40에서 60% 정도 더 적다고 표현하셨고, 두 번째로는 수술 후 3일째 다리 부종이 훨씬 적어서 재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환자분들의 평가와 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형 인공관절을 저희 나우병원에서는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인공관절은 특정 인구 그룹의 표준 형태의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 사이즈를 정해놓고 모양을 만드는데, 실제로 제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서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인공관절의 다양한 종류들을 플래닝을 해보면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형 인공관절이 한국 사람 뼈에 굉장히 잘 매칭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한국 분들을 비롯한 동양인들은 우리 허벅지 뼈라든지 정강이 뼈가 일자가 아니고 굉장히 활처럼 휘어있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인공관절 수술법으로는 다리의 정렬을 맞추기에 한계가 좀 있고 결국에는 의사의 경험에 의존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로봇 수술 장비를 쓰게 되면은 그런 환자의 다리 정렬을 맞추는데 정확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연구도 있고 저희 자체 경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3기, 4기 관절염 상태이시고 약과 주사를 주기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상당히 좀 어려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상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3, 4기 단계의 관절염 환자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현재로서 가장 권장되는 표준 치료법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병을 조금 묵힐수록 사실은 우리 관절의 기능은 더 망가지기 때문에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통증 개선이 안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수술을 하시는 걸 권하고 싶고요.
그 이외에 열심히 체중을 줄이시고 그다음에 관절의 기능 개선을 위한 재활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더 적극적인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특히 초고령화 시대 속에서는 관절의 건강이 관절의 건강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관절의 건강이 내과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선순환되는 건강의 어떤 증진을 위해서는 관절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수술이 두려운 분들은 로봇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로봇 수술이 갖고 있는 환자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측면에서 수술 직후의 통증이 40에서 60% 정도 더 적다라는 환자들의 직접적인 피드백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두려움이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얼만큼 로봇 인공관절이 발전할지는 의사인 저로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생성형 AI가 계속 이제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하드웨어적인 조금 발전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좀 발전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일단은 의사가 개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표준화된 치료법이 환자 상태에 맞게 분석되고 또 환자에 대한 의사의 개인 한 명의 한계적인 경험이 아니라 여러 많은 수많은 의사들의 경험들이 이런 AI에 일단은 누적돼서 분석이 된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것이 결국엔 로봇 수술로 접목된다면 환자들한테 더 좋은 결과의 수술법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서울나와병원 관절센터 유호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